셰익스피어의 부인이 앤 해서웨이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 부인이 세계적인 영화배우가 아니라 동명이인입니다. 오늘은 세계 최고의 극작가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작품 햄릿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햄릿이란 작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늦은 밤 병사들이 보초를 서다가 유령을 발견합니다. 놀랍게도 유령은 죽은 선왕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병사들과 햄릿의 친구 호레이쇼는 그들이 목격한 유령을 햄릿 왕자에게 전하기로 합니다. 나팔 소리가 울린 뒤 왕 클로디어스와 왕비 거투루드가 등장합니다. 죽은 선왕의 아내이자 햄릿 왕자의 엄마였던 왕비는 선왕이 죽고 나서 그의 동생인 클로디어스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왕과 왕비는 어두운 표정의 햄릿 왕자에게 충고를 건넵니다. 평생 무덤에 있는 아버지를 찾으려 하지 말라고 왕비가 말합니다. 왕은 그렇게 계속 슬퍼하는 건 잘못된 처사라고 말합니다. 왕과 왕비가 자리를 떠나자 햄릿은 혼자 애도합니다. 2달도 되지 않았는데 어째서 어머니는 삼촌과 결혼하셨는지, 짐승도 그보단 오랫동안 남편의 죽음을 애도했을 거야. 그 사이 호레이쇼와 병사가 햄릿 왕자를 찾아와 말합니다. 왕자님, 병사들이 죽은 선왕과 닮은 유령을 목격했습니다. 셋째 날 밤에는 저도 함께 목격했는데 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햄릿 왕자는 아버지의 유령이 나타났다는 사실에 선왕의 죽음에 무슨 사연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왕의 고문인 폴로니어스의 아들과 딸이 대화를 나눕니다. 오빠 레어티스는 작별 인사를 하며 동생 오피리어에게 조언합니다. 햄릿 왕자의 마음은 오래가지 못할 거다. 조심해야 한단다. 지금은 널 사랑한다고 해도 그 고백을 믿지 말거라. 그 사이 남매의 아버지도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아버지 폴로니어스는 아들이 떠난 후 무슨 얘기를 했는지 묻습니다. 오피리어는 오빠의 당부를 아버지께 말합니다. 폴로니어스 역시 햄릿 왕자의 맹세를 믿지 말라고 주의를 주죠. 다음 날 밤 햄릿 왕자와 호레이쇼는 함께 유령을 기다립니다. 유령은 어김없이 나타났고 햄릿 왕자는 유령에게 말합니다. 장례식을 치른 시신이 무슨 사연이 있어 나타났는가? 유령은 손짓을 하며 햄릿 왕자를 부릅니다. 호레이쇼와 병사들은 말리지만 햄릿은 유령을 따라갑니다. 유령은 햄릿 왕자에게 말합니다. 나는 네 아비의 홀령이다. 부디 복수를 해다오. 사람들은 내가 정원에서 잠든 동안 독사가 나를 물었다지? 독사가 아니라 네 삼촌이 내 귓가에 독을 부었다. 그놈에겐 복수를 하되 네 어머니의 행동은 하늘에 맡겨라. 유령은 사라졌고 햄릿은 애통해합니다. 햄릿은 병사들에게 오늘 일을 비밀로 하라고 경고합니다. 앞으로 자신이 이상하게 행동하더라도 자신에 대해 아는 척하지 말라고 덧붙입니다. 오피리어가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아버지, 너무 무서워요. 제가 방에서 바느질을 하는데 갑자기 햄릿 왕자님이 창백한 안색으로 제 앞에 나타났어요. 저를 세게 안고서 한숨을 토하더니 되돌아가셨어요. 폴로니어스는 딸을 향한 사랑 때문에 햄릿 왕자가 미쳐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왕과 왕비가 햄릿 왕자의 이상한 행동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폴로니어스가 햄릿 왕자가 실성한 원인을 찾았다며 등장합니다. 폴로니어스는 햄릿 왕자가 자신의 딸 오피리어를 사랑하는데 오피리어가 그 사랑을 거절하자 그가 미쳐버렸다고 말합니다. 왕과 폴로니어스는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왕자와 오피리어가 만나는 상황을 만들고 관찰하기로 합니다. 그 사이 왕은 신하 길덴스턴과 로젠크란츠를 햄릿에게 보내 그의 우중을 떠보려고 시도합니다. 햄릿은 왕의 속셈을 눈치채고 길덴스턴과 로젠크란츠에게 헛소리를 해대며 인간이란 흥미롭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왕자를 위한 공연을 하려고 배우들이 온다고 전합니다. 햄릿 왕자는 배우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곤자고의 사례라는 극을 공연해달라고 부탁하고는 대사 몇 줄을 보탭니다. 바로 아버지의 죽음과 비슷한 내용을 공연하려는 거죠. 그 연극을 본 삼촌의 표정을 통해 그의 죄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햄릿 왕자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 유명한 대사를 하며 앞날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자기 앞에 슬며시 나타난 오피리어를 발견합니다.
왕가 폴로니어스가 햄릿을 떠보려고 오피리어를 보냈죠. 햄릿 왕자는 오피리어에게 냉정하게 말합니다. 난 한때 그대를 사랑했소. 내 말을 믿지 말았어야 했소. 난 그대를 사랑하지 않았소. 당장 수녀원으로 가시오. 오피리어는 속았다고 생각하며 비참함을 느낍니다. 둘을 몰래 지켜보던 왕은 햄릿 왕자의 광기가 사랑 때문이 아닌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왕과 왕비 앞에서 곤자고의 살해 연극이 공연될 예정입니다. 햄릿 왕자는 친구 호레이쇼에게 선왕의 죽음과 관련된 장면을 연극 내용 속에 넣었다고 말합니다. 그때 삼촌의 표정 변화를 함께 관찰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나팔 소리가 퍼지면서 연극이 시작됩니다. 왕과 왕비가 서로에게 사랑을 맹세합니다. 그러다 왕은 잠이 들고 왕비는 자리를 떠납니다. 곧 다른 이가 나타나 왕의 귀에 독약을 붓습니다. 왕비는 돌아와 왕이 죽은 걸 발견합니다. 시신은 웅구되고 독살자는 왕비에게 고백합니다. 왕비는 독살자의 사랑을 받아들이며 극이 끝납니다. 왕의 귀에 독약을 붓는 장면에서 갑자기 왕 클로디어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연극이 중지되며 모두 자리를 떠납니다. 햄릿 왕자와 호레이쇼는 왕의 행동을 통해 유령의 말을 믿게 됩니다. 그 후 폴로니어스가 나타나 왕비가 햄릿 왕자를 부른다고 전합니다. 폴로니어스가 왕에게 자신이 왕비와 햄릿 왕자의 대화를 엿듣겠다고 말한 뒤 물러납니다. 왕은 자신의 죄에서 악취가 난다고 혼잣말을 합니다. 왕은 회개의 기도를 올리며 고통스러워하죠. 햄릿 왕자는 순간 왕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곤 복수를 뒤로 미룹니다.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순간에 왕을 공격해야 하니까요. 왕비에게 햄릿 왕자가 찾아옵니다. 폴로니어스는 휘장 뒤에 숨어 있습니다. 왕자는 왕비에게 자신의 속을 들여다보라고 말하지만 이를 위협으로 느낀 왕비는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고 외칩니다. 숨어있던 폴로니어스도 덩달아 사람 살려! 하고 외치죠. 그때 햄릿 왕자는 지 새끼냐며 폴로니어스를 찔러 죽입니다. 왕자는 자신의 미친 척을 왕에게 고자질하지 말라면서 폴로니어스의 시체를 들고 사라집니다. 왕비는 왕에게 가서 햄릿 왕자가 폴로니어스를 쥐새끼라며 찔러 죽였다고 사건을 전해줍니다. 왕은 햄릿 왕자를 이대로 두면 위험하다면서 왕자를 배에 태워 영국으로 보내야겠다고 선언합니다. 이에 더해 폴로니어스의 시신을 찾아 예배당에 모시라고 명합니다. 로젠크란츠와 길덴스턴이 햄릿 왕자를 찾았습니다. 왕자는 그들과 함께 다시 왕에게로 갑니다. 왕은 햄릿에게 시체가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왕자는 잠깐 헛소리를 하다가 이달 안에 못 찾으면 로비 층계에서 냄새를 맡게 될 거라 경고합니다. 왕은 햄릿에게 유감스럽지만 영국으로 파견할 거라 말합니다. 왕은 왕자가 돌아간 뒤 곧장 영국 왕에게 친서를 씁니다. 햄릿 왕자가 도착하는 즉시 죽이라는 명을 담았죠. 로젠크란츠가 나타나자 햄릿은 먼저 가라고 말한 뒤 아버지의 복수를 되새기며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신하는 왕비에게 오피리어가 실성했다고 보고합니다. 오피리어는 왕비 앞에서 다짜고짜 노래를 부릅니다. 그 사이 왕이 등장하지만 오피리어는 계속 노래합니다. 미쳐버린 오피리어가 퇴장한 뒤 왕은 왕비에게 오피리어의 오빠가 비밀리에 돌아와 아버지의 죽음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와 함께 레어티스가 들어옵니다. 분노에 찬 레어티스는 아버지가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묻습니다. 레어티스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작정입니다. 왕은 레어티스의 복수에 협조하겠다고 말합니다. 호레이쇼는 햄릿 왕자가 선원을 통해 보낸 편지를 건네봤습니다. 햄릿은 출항한 지 이틀도 되기 전에 해적을 만났으며 그로 인해 다시 돌아오게 된 사연을 간략히 전합니다. 왕에게 자신의 편지를 전해준 뒤 곧장 자신에게 오라고 하죠. 레어티스는 왕에게 그간의 사정을 전해 듣고 아버지와 여동생에 대한 복수를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왕과 레어티스는 대화 중에 햄릿 왕자의 편지를 전해받습니다. 왕은 레어티스에게 햄릿과 검술을 겨루라고 권합니다. 레어티스는 칼끝에 독을 바른 뒤 싸우기로 하고 왕은 햄릿이 칼을 피해도 그가 마실 것에 독을 타두겠다고 하죠. 그때 왕비가 나타나 레어티스에게 말합니다. 레어티스,
네 동생이 물에 빠져 죽었다. 오피리어는 자신이 만든 화환을 나뭇가지에 걸려다 추락해 잠시 물 위에 떠 있다가 죽었습니다. 광대 두 명이 무덤을 파며 오피리어의 죽음에 대해 말합니다. 그 무덤 근처에서 햄릿과 호레이쇼가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왕과 왕비, 레어티스와 수행원들이 오피리어의 시신을 들고 옵니다. 햄릿과 호레이쇼는 숨어서 그들을 지켜봅니다. 장례 행렬 속에서 레어티스가 말합니다. 내 여동생은 구원의 천사가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오피리어의 죽음을 알게 된 햄릿은 갑자기 장례 행렬에 끼어들었고 레어티스와 서로 으르렁댑니다. 왕의 중재로 상황은 일단락됩니다. 햄릿은 호레이쇼에게 배에서 왕의 친서를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친서 속에 흉계를 읽고선 필체를 위조해 내용을 바꿨다고 말하죠.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눌 때 신하 오스릭이 나타납니다. 왕이 레어티스와 햄릿의 검술 대결에 내기를 걸었다고 전합니다. 호레이쇼는 왕자에게 불리한 대결이라며 말리려고 하지만 햄릿 왕자는 자신이 시합에서 이길 거라고 말합니다. 잠시 후 햄릿과 레어티스의 시합이 시작됩니다. 왕자와 레어티스가 1회전, 2회전을 하고 쉬는 사이 햄릿 왕자를 응원하며 왕비가 술잔을 듭니다. 왕이 왕비를 말리지만 그녀는 독이 든 술을 마시죠. 3회전을 진행하던 중에 햄릿과 레어티스는 검을 바꿔잡습니다. 햄릿 왕자와 레어티스 모두 독이 묻은 검에 스치고 맙니다. 그때 왕비가 술이 자신을 독살했다고 외치며 죽습니다. 햄릿이 범인을 찾으려 하는데 레어티스가 고백합니다. 그 칼 끝에 독이 묻어 있습니다. 저도 곧 죽습니다. 범인은 왕입니다. 햄릿은 자신의 손에 있던 독이 묻은 칼로 곧바로 왕을 찌릅니다. 게다가 왕에게 강제로 독약까지 마시게 합니다. 레어티스는 죽기 직전 햄릿에게 서로를 용서하자고 말합니다. 햄릿은 레어티스의 죄를 하늘이 용서해 줄 거라 말합니다. 햄릿은 자신을 따라 죽으려는 호레이쇼를 말리며 자신이 죽으면 이 사건의 진상을 사람들에게 밝혀달라 부탁하죠. 그는 노르웨이의 왕자 포틴브라스를 덴마크 왕으로 지지합니다. 햄릿이 죽은 뒤 북소리와 함께 포틴브라스가 등장합니다. 호레이쇼는 햄릿이 유언으로 포틴브라스를 지지했다고 전하고 왕가 살인사건을 둘러싼 모든 이야기를 밝히고자 합니다. 이 장면을 끝으로 햄릿은 막을 내립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